저기요. 자, 최근에는 여러분들 바코드가 발달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사온 수량 찍어요. 그리고 판매한 수량도 찍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중에 사온 수량과 판매한 수량은 다 바코드를 일일이 찍고요. 그리고 12월 31일 날이 되면 실제로 창고를 들어가서 재고조사 같이 하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요거는 오늘날. 하지만 시험에는 혼합법 말문제만 나오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건 계속기록하고 실질재고사법 특징을 잘 외워주세요. 자,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얘가 아니라 요 단가 결정하는 방법이에요. 단가 결정하는 방법. 자, 이게 뭔지 설명 좀 드리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바코드를 다 찍으면 얼마에 사왔던 엔지 다 기록이 되죠. 얼마에 사왔던 엔지 다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바코드를 일일이 찍게 되면은. 근데 문제는 옛날에는 바코드가 없었다고 하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내가 100원, 사과를 만약에 제가 판다라고 하면 처음에 사과를 200원 주고 사왔다가 그 다음에는 300원 주고 사왔다가 그 다음에는 400원 주고 사왔다 이렇게 단가가 달라지죠. 그럼 단가가 다르면 사과 하나를 팔 때 얼마짜리 얼마에 사왔던 사과가 팔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맞죠?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하냐면 얼마에 사왔던 사과가 팔렸는지를 가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워낙 사과는 수량이 많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원가 흐름의 가정은 뭐냐면 내가 사오는 가격이 다르죠. 다르면 어떤 순서로 팔렸는지를 가정을 하는 게 있어요. 알죠? 그게 총 4개예요. 4개. 5개처럼 보이지만 맨 위에 있는 방법은 일일이 사온 금액을 적어요. 알죠? 그래서 요 아래에 있는 4가지가 어떤 순서대로 팔렸는지를 가정하는 방법이고요. 위에 있는 개별법은 뭐냐라고 하면 요거. 개별법은요. 실제 사온 가격을 기록을 해요. 실제 사온 가격을 기록해가지고요. 그러니까 팔린 거든 사온 거든 다 장부에 옛날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바코드가 없던 시절에도 사온 가격을 일일이 기록하는 애들이 있었을까요? 있겠죠. 어떤 애들? 비싼 놈들. 비싼 놈들은 예전에 바코드나 이런 게 없더라도 1년에 많이 안 팔린단 말이에요. 그럼 사온 애들은 보석 같은 경우 하나하나씩 기록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별법은 시험에 계산 문제 안 나오고 말 문제만 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별법을 뭐라고 하냐면 가장 정확한 방법이에요. 왜냐면 얼마에 사는 걸 기록 다 하잖아요. 기록해서 얼마에 팔린 것까지 다 기록을 하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라는 게 말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개별법은 수익과 비용에 가장 적절한 대응이다라는 건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라는 뜻이에요. 알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고가품이 아닌 엄청나게 1년에 팔리는 애들은 기록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사과의 매직으로 기록을 해봐요. 그러면 사람이 그거 먹겠어요? 맞죠? 그래서 여기 선입선출법부터 이동평균법까지는 가정이에요. 자, 일단 선입선출법이 뭐냐면 선이 먼저 선자고요. 입자가 구입하다 할 때 입자예요. 그래서 해석하면 선입. 먼저 구입한 상품이다 그 말이에요. 먼저 구입한 상품을 선출. 우리 출자가 보낼 출이니까 팔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구입했던 상품을 먼저 판매한다라는 뜻이 선입 선출법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특히 유제품 코너 가시면 손을 어떻게 하세요? 뭐 요거트나 아니면 뭐 불가리스 같은 거, 우유나 손을 뒤로 넣죠. 앞에 거 주로 안 집어가시잖아요. 왜 주로 뒤에 거 잡아가세요? 그렇죠. 뒤에 게 유통기한이 길어서요. 맞죠? 그럼 여러분들은 기업들은 먼저 사온 걸 먼저 팔기 위해서 먼저 사온 걸 앞에 진열해놔요. 맞죠? 그래서 실제로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시면 그 사장님들이 선입선출법으로 진열해 이런 표현 많이 써요. 그 선입선출법이 먼저 사온 상품을 먼저 판다. 그래서 앞에 진해 놓는 거예요. 먼저 사온 걸.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선입선출법이 좀 이따 말문제 하겠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선입선출법. 자,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은 거꾸로예요. 후자는 선자의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나중 후자 써요. 그러니까 나중에 구입한 상품을 먼저 판매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회사는 거의 없어, 이 세상에. 나중에 사온 물건을 먼저 팔면 여러분들 최근에 사온 걸 먼저 팔면 예전 게 있으니 거의 썩어있겠지. 맞죠? 그래서 후입선출법은 말문제 기업. 그래서 나중에 구입한 상품을 먼저 파는 걸 우리가 후입선출법이라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균법은 말 그대로 평균적으로 팔렸다라고 보는 건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하실 건 아까 우리가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에 계속기록법과 실질재고조사법이 있었죠. 그래서 계속기록법의 평균법도 있고요. 실질재고조사법의 평균법도 있어요. 이걸 말문제로 장난을 칩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건 여기 총평균법하고요. 이동평균법이 어떠한 방법의 평균법인지를 이해하시고 외워주셔야 돼요. 자, 하나씩 해보죠. 총평균법. 자, 총평균법은 뭐냐면 평균을 한 방에 때리는 거예요. 그냥. 평균을 계속 내는 게 아니라 평균을 한 방에 때리는 게 총평균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한번 사례 들어볼게요. 아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 실질재고조사법 있죠. 실질재고조사법은 사온 건 기록하지만 파는 건 기록 안 한다면서요.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팔 때마다 평균을 몰라도 돼요. 파는 거 기록 안 하니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그냥 사오는 걸 기록하고요. 실질재고조사법은 기말에 평균을 한 방에 때려버려요. 그래서 기말에 평균을 한 방에 낸다라고 해서 실질재고조사법의 평균법을 총평균법이라 불러요. 자, 그다음 이동평균법. 근데 우리 아까 계속기록법은 상품을 사올 때도 기록하고 상품을 팔 때도 기록한다라고 했죠. 그 말은 팔 때도 기록을 한다라는 건 팔 때마다 평균을 알아야 돼요. 팔 때도 기록을 해야 되니까. 그 말은 상품을 살 때마다 평균을 계속 내야 팔 때마다 그 평균으로 팔렸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계속기록법은 평균을 계속 살 때마다 내야 되는 거죠. 팔 때마다 평균을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균이 계속 움직여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계속기록법의 평균법은 살 때마다 평균을 계속 내기 때문에 평균이 무빙을 해요. 그래서 평균이 움직인다라고 해서 계속기록법의 평균법을 이동평균법이라 불러요. 반면에 실질재고조사법은 다시 실질재고조사법은 팔 때 기록을 안 해도 돼요. 아까 팔 때 기록 안 한다면서요. 그럼 살 때마다 평균을 굳이 낼 필요가 없어요. 팔 때 기록 안 하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그래서 평균을 안 내다가 기말에 창고 들어가기 전에 평균 한 방에 때리고 들어가요, 그냥. 그럼 평균을 한 방에 때리니까 총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장난을 치냐면 이 총평균법을 계속기록법의 평균법이라고 장난을 치거나 아니면 이동평균법을 실질재고조사법의 평균법이라고 장난을 쳐요. 그럼 여러분들이 특징을 알아야 이걸 이해하시고 외우시게 되겠죠. 그렇죠? 평균이 이동하는 건 계속기록하는 계속기록법, 이동. 실질재고조사법은 팔 때 기록을 아예 안 하니까 살 때마다 평균을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평균을 한 방에 때리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실질재고조사법의 평균법은 총자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죠? 자, 그러면 우리 시험에 뭐와 뭐를 비교하는 걸 출제 많이 할까요, 여러분들? 여기 선입선출법하고요. 후입선출법 비교하는 거 출제 많이 하면 극과 극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얘네들 말문제 좀 대비해 주셔야 돼요. 해보자. 자, 해봅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하고 넘어가시면 회계 1급에 또 나오거든요, 요거. 자, 보시면. 자, 일단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의 비교인데요. 물량흐름. 물량흐름은 뭐냐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쓰는 방법이냐 쓰지 않는 방법이냐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쉬워요.
그럼 대부분의 기업들은 뭐 쓸까요, 여러분? 둘 중에. 선입선출법 쓰겠죠. 먼저 사온 걸 먼저 팔려고 해요. 맞죠? 그래서 선입선출법이 대체적으로 일치한다라는 건 대부분의 기업들이 쓴다라는 뜻이고요. 후입선출법은 대체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건 대부분의 기업들이 안 쓴다라는 거예요. 이건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가 좀 어려워요. 자, 말문제. 자, 일단 여기 기말 재고자산이면 12월 31일에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현행원가라고 출제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현행원가가 뭔지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렇죠? 현행원가는 일단 띄우면 요거예요, 요거. 현행원가는 지금 그 물건을 살 때 있죠. 지금 그 물건을 살 때 내가 줘야 되는 걸 우리가 회계에서는 현행원가라고 불러요. 한번 무슨 말인지 설명해 볼게요. 만약에 제가 10년 전에 노트북을 300만 원 주고 샀대요. 10년 전에. 그럼 과거에 샀었던 금액은 취득원가라고 불러요. 취득원가. 회계에서. 300만 원 취득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10년 전에 샀던 노트북을 지금 가격으로 사면 20만 원밖에 안 한대요. 10년 전이니까 지금 한 20만 원 되겠죠. 그럼 그 20만 원 우리가 현행원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죠? 즉 구입 시 시가를 현행원가라고 불러요. 구입할 때 시가를 현행원가라고 불러요.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뉴스 같은 데에서도 현행 제도가 불합리하다 이런 말 쓰잖아요. 현행 제도가. 그래서 현행 지금이니까 시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지금 12월 31일 날 남아있는 재고자산이 지금의 시세를 잘 반영하냐 안 하냐를 보시는 거예요. 사례 들어볼게요. 자, 보시면 좀 쉬워요. 한번 해보죠. 만약에 내가 처음에 100원의 상품을 샀고요. 그 다음에 200원의 상품을 샀어요. 사온 순서예요, 여러분들. 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볼 거, 뭐야? 여기서 우리가 볼 건 기말 재고죠. 그럼 이중 이렇게 처음에 100원 주고 상품 사왔고 그 다음에 200원 주고 상품 사왔는데 이 중에서 한 개가 팔린다라고 하죠. 한 개가 팔린대요. 그럼 한 개가 팔리면 선입선출법은 얼마짜리가 먼저 팔려요? 100원, 200원. 선입선출법은 얼마짜리가 팔려요, 먼저? 그거 좀 100원 싼 거? 먼저 사온 걸 먼저 파는 방법이잖아요. 그럼 선입선출법은 이 100원짜리가 먼저 팔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팔린 거 보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 보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 보는 거잖아요. 그럼 선입선출법은 먼저 사온 100원을 먼저 팔겠죠? 그럼 선입선출법은 남아있는 건 200원짜리가 남아있을 거예요. 또 동의되세요? 이렇게 선입이라 할게요. 그러면 선입선출법에서 남아있는 건 가장 최근 금액으로 남아있어요? 예전 금액으로 남아있어요? 최근 금액은 사온 순서라면서요. 맞죠? 그래서 선입선출법은 우리가 사온 순서대로 하면 최근에 사왔던 게 남아있잖아요. 그럼 최근 게 곧 시가죠. 맞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선입선출법은 기말재고가 시가를 잘 반영한다라고 해요. 되세요? 그럼 이제 비교하실 게 후입선출법이요. 그럼 여러분들 후입선출법은 뭐가 먼저 팔려요? 그죠? 200원짜리가 먼저 팔리는 거죠. 왜냐하면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사온 상품을 먼저 파는 거니까. 그럼 후입선출법에서 나중에 사온 200원을 먼저 파는 거예요. 그럼 후입선출법에서 남아있는 건 얼마짜리가 남아있어요? 100원짜리가 남아있겠죠. 그럼 이 100원짜리는 예전에 산 거예요? 최근에 산 거예요? 제가 순서가 얘가 먼저 사온 거, 얘가 나중에 사온 거. 그러면 후입선출법에서 남아있는 건 예전에 사온 100원짜리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럼 예전에 사온 건 최근의 시가가 아닌 거죠. 맞죠? 그래서 후입선출법은
최근의 시가를 잘 반영하지 못한다라고요. 남아있는 게. 오케이? 이렇게. 예. 여기서 논리를 따지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시면 무슨 헷갈려요. 자, 이제 마지막 요거 하고 밑줄 치고 숙제 내고 마칠게요. 자, 이제 수익 비용 대응 여부. 자, 여기에서의 수익은 상품 매출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응되는 비용은 상품 매출 원가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매출 원가라는 계정 과목은 비용입니다요. 비용. 우리 매출 원가는 비용이어야만 한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100원짜리 상품을 120원에 팔면 이익이 20원이잖아요. 그럼 120원이 상품 매출이고 100원이 매출 원가였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상품 매출 원가는 비용입니다, 비용. 자, 그러면은요, 회사가요, 무조건 이렇게 사온 상품을 300원에 판매한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300원에 판매. 그러면 이 300원이 상품 매출이 되겠죠. 자, 그럼 해석을 하면, 그러면 선입선출법에서는 얼마짜리가 300원에 팔린 걸로 볼까요? 선입선출법에서는. 얼마짜리가 300원에 팔린 걸로 봐요? 이 사온 순서가 이렇게 돼요. 먼저 사온 걸 먼저 팔죠. 먼저 사온 100원짜리를 300원에 판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입선출법에서의 매출원가는 100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매출원가는 100원짜리가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예, 그러면 이 100원은 예전 거, 최근 거. 예전 거 사원 순서 여러분들 그냥 제가 막 적은 게 아니라 100원 먼저 사고 그 다음에 200원짜리 사온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샀던 100원짜리를 지금 300원에 파는 것을 보잖아요. 그럼 이 300원은 최근 거죠. 왜냐면 매출은 항상 지금 파는 거니까 현재예요. 근데 매출 원가는 예전 거죠. 그럼 예전 거니까 수익은 현재인데 비용은 예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선입선출법은 수익 비용 대응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표현해요. 자, 근데 반대로 후입선출법은 얼마짜리를 300원에 파는 것으로 봐요? 그렇죠. 나중에 사온 걸 먼저 파는 것으로 보잖아, 후입선출법은요. 그럼 나중에 사온 건 200원짜리죠. 그럼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사온 200원짜리가 300원에 팔린 것으로 봐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후입선출법 같은 경우에는 200원이 가장 최근에 사온 거잖아요. 최근 게 매출원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매출은 지금 파는 거니까 항상 매출은 현재고요. 그러면 후입선출법은 가장 최근 걸 현재 판다, 가장 최근 걸 지금 판다라고 보는 거니까 그 매출원가가 가장 최근 거죠,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후입선출법은 가장 최근 게 매출원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항상 매출은 지금 파는 거니까 지금의 수익이 되는 거고요. 수익하고 비용이 대응이 잘 되죠. 그래서 얘는 적절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공부하실 때는 그냥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이메일 하나 드세요. 자, 지금 뭐 100원, 200원도 들었지만 여러분 여기다 10원, 20원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 항상 순서, 그렇죠? 위에 있는 게 예전, 아래에 있는 게 최근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비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이해하신 다음에 암기. 자, 밑줄 치고 숙제 내고 마칠게요, 여러분들. 자, 교재 몇 페이지 가주시냐면 어디 갔냐? 105페이지입니다. 105페이지. 자, 105페이지 맨 아래 가로 1번 수량 결정 방법이라고 있을 거예요. 자, 수량에 밑줄 좀 치고 수량.
자, 수량 결정 방법의 첫 번째 칸에 보시면 계속기록법이라고 있을 거예요. 자, 계속기록법의 정의는요. 그 계속적으로 기록까지 밑줄입니다. 첫 번째 줄에. 자, 재고자산의 입출고 수불 내역을 계속적으로 기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재고자산 들어오고 나간 걸 다 기록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실지재고조사법 있죠? 실지재고조사법은요, 첫 번째 줄에 재고자산의 입고 내역만 기록 여기에 밑줄 치시고, 그러면 방금 밑줄 친 거에다 더에다 적어주세요. 판매 수량은 기록 X. 판매 수량은 기록 X. 판매 수량은 기록 X.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실지재고조사법은 판매 수량 기록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줄 끝에 실제 재고 수량을 파악 밑줄, 실제 재고 수량을 파악 밑줄 치시고, 예, 방금 밑줄 친 거에다가 기말이라고 해서 기말. 실제 재고 수량을 파악하는 건 기말에 합니다. 기말에. 암기. 자, 그리고 이제 혼합법. 자, 혼합법은 병행하는 방법까지 밑줄.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을 병행하는 방법. 자, 되셨고요. 자, 한 페이지 넘기셔서 106페이지. 가로 2번 별표입니다. 단가 결정 방법 시험이 워낙 많이 내요, 여러분들. 말 문제로요. 또는 계산 문제. 자, 동그라미 1번 개별법은요. 두 번째 줄에 이상적이고 가장 정확한 원가 배분 방법의 밑줄입니다. 이상적이고 가장 정확한 원가 배분 방법 밑줄 치시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선입선출법 있죠. 선입선출법 좀 밑줄 좀 잘 쳐주세요. 첫 번째 줄에 먼저 매입의 밑줄. 그리고 띄어서 먼저 판매의 밑줄. 아시죠? 그 다음에 끝에 원가 흐름을 가정. 그렇죠? 그래서 먼저 매입한 상품이 먼저 판매된다라고 얘는 가정하는 겁니다. 가정.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의 후입선출법. 자, 후입선출법은 가장 최근의 매입 밑줄. 그리고 띄어서 가장 먼저 판매의 밑줄. 그리고 끝에 원가 흐름을 가정하는 방법의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은 좀 두 번째 줄에 밑줄 좀 쳐주셔야 돼요. 밑줄 좀 어디에 밑줄 치냐면 기말 재고에 남아있는 항목은 가장 먼저 매입 또는 생산한 항목이다. 여기에 밑줄 치시고요. 두 번째 줄에. 자, 들어보시면. 그럼 우리가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사온 걸 먼저 팔죠. 나중 걸 먼저 팔면 남아있는 건 예전 게 남아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밑줄 친 거 있죠. 두 번째 줄에 밑줄 친 거 있죠. 여기다 적어주세요. 뭐라고 적으시냐면 기말 재고자산이 현행원가 가로치고 시가 현행원가를 반영하지 못함. 기말 재고자산이 현행원가 시가를 반영하지 못함. 요 말이에요, 요 말. 왜 여기다 쓰냐면 후입선출법에 그 말이 없어요. 갑자기 좀 저자분 빼먹으셨나 봐요. 알죠? 요거 나중에 한번 대개 가서 훑어보시고.
자, 그리고 이제 아래 표 있죠? 선입선출법하고 후입선출 비교한 거요. 자, 일단 선입선출법의 첫 번째 점. 밑줄, 물량 흐름 밑줄, 대체적으로 일치의 밑줄. 이거 대부분의 기업들이 쓰는 방법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점 밑줄입니다. 전부 다. 기말 재고 자산을 현행 원가 공정가치에 가깝게 표시한다. 왜냐하면 선입선출법은 먼저 사온 걸 먼저 파니까 남아있는 건 가장 최근 게 남아있기 때문에 시가 잘 반영한다는 뜻이에요. 자, 반면에 세 번째 점 밑줄입니다. 수익과 비용 대응이 부적절해요. 왜냐하면 예전에 샀던 걸 지금 판다라고 하니까 예전계 비용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수익 비용이 부적절. 자, 반면에 이제 오른쪽 후입선출법이요. 자, 오른쪽 후입선출법은 첫 번째 점에 물량 흐름의 밑줄, 불일치의 밑줄.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이 안 쓴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의 세 번째 점 밑줄입니다. 현행 수익과 현행 원가 비용의 적절한 대응. 그러니까 수익 비용 대응이 적절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나중에 사온 걸 먼저 파니까 매출 원가도 최근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수익 비용 대응 적절하다는 뜻.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에 동그라미 4번 총평균법 있죠? 자, 총평균법이라는 제목에 밑줄 치시고, 얘는 두 번째 줄에 실지재고조사법에서 사용의 밑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의 이동평균법 밑줄 치시고, 그리고 얘는 두 번째 줄에 계속기록법에서 사용의 밑줄 쳐주시면 돼요. 요렇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숙제 내고 마칠게요. 자, 숙제는 몇 페이지로 가시냐? 자, 87페이지 갑니다. 87페이지. 자, 87페이지에 몇 번이냐면 여러분들이 자, 20번, 21번, 22번, 20, 21, 22 한 페이지 넘기시고 자, 어디냐면 89페이지 자, 89페이지에 34, 35, 36 89페이지 34, 35, 36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 가주시냐면 97페이지 자, 97페이지에 31, 32, 33 97페이지에 31, 32, 33 자, 그리고 109페이지 갑니다. 109페이지 자, 109페이지 갑니다. 자, 109페이지는요, 여러분 죄송한데 전부 다요. 1번부터 9번까지 전부 다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 111페이지. 감동받으신 것 같은데? 그만해요? 그래, 111페이지 1번부터 5번. 111페이지 1번부터 5번. 이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모르시는, 좀 해답 보고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면 꼭 별표 쳐주시고요. 알죠? 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절대 여러분 괴롭히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게 분명히 회계 1급 가면 도움 진짜 많이 돼요.